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비교하게 되면요. 한국 증시가 지난 2010년 말 이후부터 해서 만 9년 가까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정말 아쉬운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 증시는 비관적이고 미국 증시에 희망이 넘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주제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증시. 자, 과연 미국 증시에 비해서 형편없는 그러한 증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0년 말 이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외되었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말 이후부터 해서 자, 만 9년 가까이 되죠? 9년 채우는데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그 기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S&P 500 지수가 142%나 상승했고요. 9년 동안에요. 그리고 일본 증시는 아베노믹스 효과 덕분에 12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남유럽 위기네 브렉시트네 그런 부담감이 있었지만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겨우 2.3% 상승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고 혹은 투자할 곳이 없다 해서 다른 투자 대상, 부동산이니 또 가상화폐니 이런 쪽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생각해보면 2010년대 내내 지속된 초장기 횡보장, 강한 박스권 장세가 있었고 2017년에 강한 장세가 나오나 싶더니 2018년 하락장을 거치면서 또다시 제자리로 왔다 보니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소외된 느낌이 너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한국 증시의 소외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분합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얼핏 생각해보면 미국이 경제를 주도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한국 증시가 뒤처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 지난 9년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2011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7%,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자, 2018년 이후에 미국이 더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자, 2011년과 2017년 사이에 자,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하고 미국 증시는 승승장구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증시의 장기적인 성장률은 명목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저 사이에 증시는 제자리 걸음이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올라왔다면 한국의 증시가 많이 억눌려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 고정관념으로는 미국이
10년 가까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뛰어났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뛰어난 성장률을 보인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증시가 뒤처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 표를 보시는 바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9년여 동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재미없는 장세였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기업의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팡 기업들, 예,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과 같은, 예, 성장주들이 성장세가 드라마틱하다 보니 미국 증시의 상승이 대단했다. 뭐 팡 기업뿐만 아니고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성이 대단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죠. 자, 그리고 미국의 자사주 매입. 예.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성장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무제표상의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주당 가치 측면에서의 성장성을 높였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당 가치 측면에서 보자면, 예, 연 단위, 뭐, 아니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미국 증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시장 BPS라는 부분이 그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월등한 것이 있다면, 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예,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냐면 시장 BPS를 계산을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주가지수, 우리나라는 종합주가지수, 미국은 S&P 500 지수를 가지고 시장의 PBR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 단위로 해서 시장의 BPS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서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쌓이면서 시장 BPS가 상승하는 것도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다 반영이 됩니다. 미국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 가치도 올라갔다 뭐 이런 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 포괄적인 부분을 보면 미국의 저 시장 BPS 상승률이 한국보다 높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미국 이 파란색 막대기를 보시면, 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과 13년에 예, 잠깐 높은 수치를 보이긴 하였습니다만, 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높은 시장 BPS 성장률이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9년 동안의 성장률을 연환산한 성장률로 계산을 해보면, 연 단위로 계산해 보면요, 자, 우리나라는 6.5%, 미국은 4.6%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9%포인트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난감합니다. 왜냐? 미국 증시가 더 많이 상승했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시장 BPS 증가율이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컸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깁니다. 시장 가치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어떤 국가의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과도하게 덜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상승한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국 증시가 못난이가 되고 미국 증시가 얼짱이 된 그 이유는 바로 모멘텀과 패시브 전략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보게 되면요,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 뭐 안의 내공은 몰라도 겉모습이 멋지고 화려하게 있고 정말 멋진 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정말 뭔가 부자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옷을 남루하게 입고
꾀죄죄하게 하고 돌아다닌다면, 저 사람은 뭔가 없는 사람이고, 뭐, 그렇다, 그렇게 보는 게, 예,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동화인 왕자 거지에서 보면,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왕자로 안 보고, 거지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증시에서 나타나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주가의 상승률, 주가 지수의 상승률이 바로 그것인데, 주가 지수의 상승률이 화려하면 그 안에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와, 엄청나다, 화려하다, 저 증시는 무언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있는 주식에 또는 모멘텀이 있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모멘텀 전략이에요. 자,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진작에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걸. 미국 주식만이 희망이야. 미국 증시가 신고점을 계속 뚫고 있으니 나는 계속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안에 내용은 뭐 고평가되었던 버블이든 그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모멘텀을 쫓아가는 현상이 있다 보니 반대로 한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모멘텀이 없죠. 예. 안에 어떤 기업들의 내재 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하더라도 주가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못난이다 하면서 계속 한국 증시는 외면하고 미국 증시만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니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패시브 전략도 모멘텀 전략을 일정 부분 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패시브 전략은 어떤 주가지수 인덱스를 팔로잉하는 그런 전략이죠. 자, 그런데 이 주가지수를 추정하는 이 패시브 전략 같은 경우 특정 지수만 매수를 하다 보니 대표 지수만 추종하다 보니 그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만 계속 매수세가 몰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계속 그냥 그 지수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돼요. 그 결과 탕과 같은 기업들이 회사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대로 못난이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종목들이 계속 못난이 취급받는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의 승승장구 속에 한국 증시는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잘 나가는 종목과 잘 나가는 증시에만 매수세가 몰린 지금까지의 상황이 한국 증시를 못나니 미국 증시를 멋쟁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만 계속 승승장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9년이면은 1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면요, 사람이 고정관념을 넘어서 거의 신앙화 됩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했으니까 고평가되어도 계속 상승할 거야. 한국 증시는 뭐 일부 좋은 거 있긴 하겠는데 뭐 여러 가지 나쁜 거 많으니까 계속 빠져야 돼. 뭐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신앙화 될 정도로 사람들의 무의식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극필반입니다. 뭐든지 극에 이르게 되면요, 극에 이르면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시장도 극에 이르게 되면 서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주기는 제가 수일 전에 증시 토크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단위로 바뀐 것처럼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미국 증시는 극단적인 고평가 영역에 들어있고 한국 증시는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서로의 위치가
바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좀 인내 시간이 시장 참여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법 긴 시간 시장이 좀 어려운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자, 어느 순간에는 한국 증시가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인내가 수익률로 빛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날까지, 그리고 그날에도 그 이후 계속 저의 증시 토크 영상과 함께 성공 투자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